캐나다 침묵으로 선전포고하다. 미국을 뒤흔든 여행 보이콧. 시위도 없다. 경고도 없다. 캐나다인들은 단지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조용한 철회만으로도 워싱턴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오랜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말없는 선언이었지만 외교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가까운 이웃이 왜 이렇게 조용히 등을 돌렸을까? 그 답은 지금 바로 밝혀진다. 캐나다의 대응, 더 이상 조용한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총이 아니라 주권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캐나다는 단지 50번째 주일 뿐이라며 조롱했을 때 오타와는 외교적 미소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응답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총리 마크 카니는 단호했다.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였던 8,100km의 평화로운 국경선은 이제 분노와 저항의 경계선으로 바뀌었다. 캐나다는 이것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국가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전환점이다. 캐나다는 더 이상 순종적인 동생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독립된 존재로서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리만이 아니라 수백만 시민이 지갑과 여권으로 워싱턴의 정책에 맞서고 있다. 당신은 캐나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경종일까? 아니면 오래된 동맹이 갈라지는 아픈 시작일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자. 캐나다 관광을 무기로 정치적 반격에 나서다. 탱크도 필요 없다. 캐나다는 여권과 지갑으로 미국을 가격하고 있다. 군대 없이도 보복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미국 여행을 중단했다. 이는 양국 관계 역사상 가장 날카롭고 조용한 경제적 공격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2025년 60%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미국행을 거부했다. 항공료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 우리를 무시하는 자를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집단 행동이다. 취소된 항공권 하나, 비어있는 국경버스 한 대마다 미국 정책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시민들은 관광이라는 무해한 활동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일격은 실제 피해를 낳고 있다. 미국 항공사는 조용히 노선을 취소한다. 플로리다의 레스토랑, 캘리포니아의 모텔은 손님 부족으로 조기 폐업한다. 버펄로에서 시애틀까지 캐나다 관광객으로 번성하던 국경 도시들은 지금 조용히 시들고 있다. 정치가 독이 될 때 캐나다인은 분노가 아닌 냉철한 경제 논리로 싸운다. 슬로건은 필요 없다. 그냥 멈출 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바로 미국의 귀를 열고 있다. 여권이 총보다 강할 수 있을까? 캐나다가 관광을 저항의 수단으로 쓸 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혁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지갑이 무기이고 침묵이 선언인 세상에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함께 진실을 이어나가 주세요. 행동으로 말하는 캐나다, 미국을 향한 침묵의 보이콧. 경고도 협상도 없이 캐나다인들은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응답했다. 철수. 2025년 6조 초 이상이 미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행비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나라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이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다. 계산된 정치적 반격이다. 시위도 현수막도 필요 없다. 그냥 비행기를 취소하고 렌터카를 예약하지 않고 호텔을 예약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점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제 캐나다인들은 소비를 유럽, 멕시코, 자국 내 여행으로 돌리고 있다.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미국처럼 그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 쓰인 모든 1달러는 워싱턴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오만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 이것은 국민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이다. 의회가 아니라. 마감일도, 대변인도 없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힘을 가진다. 알버타 시골에서 토론토 도심까지 퍼져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은 이것이다. 캐나다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단지 사라진다. 가게, 호텔, 주유소. 그들은 더 이상 거기 없다. 그 비어있는 공간마다 미국은 아직 답하지 못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캐나다인의 자존심 있는 선언이다.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큰 목소리는 필요 없다. 단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침묵만으로도 미국은 무시당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캐나다의 등돌림, 국경에서의 정치적 일격. 캐나다가 후퇴하고 미국이 피를 흘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얼굴에 날린 정치적 따기, 바로 국경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미국에 가장 날카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전쟁 선언도 경제 봉쇄도 없다. 단지 조용한 결정 하나, 이제 미국으로 여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국경 전체의 경제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2025년 캐나다인 60% 이상, 사업가, 노년층 여행객, 중산층 가족까지 미국 여행 계획을 동시에 취소했다. 날씨나 예산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멸에 대한 항의 행동이다. 외교를 무너뜨리는 트윗부터 캐나다를 무력한 위성국처럼 다룬 관세 정책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항의다. 그 결과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공항은 마치 팬데믹 시절처럼 텅 비었고 항공편은 취소되었으며 여행사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국경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소매 체인들은 최소 운영체제로 축소 중이다. 뉴욕의 쇼핑몰들은 한때 캐나다 관광객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이제는 연중 할인 문구만 붙어 있고 손님은 없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불화의 부작용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의 직접적인 결과다. 미국은 경쟁국을 응징하면서도 후폭풍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캐나다 같은 동맹이 등을 돌릴 때 미국은 단지 관광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 이미지, 그리고 자유세계의 중심이라는 위상 자체를 잃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관광객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더 이상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기업 붕괴, 캐나다 관광객 실종의 공공 서비스까지 질식. 캐나다인이 미국을 찾지 않자 충격은 관광 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심장부까지 직격했다. 뉴욕, 미시간, 워싱턴과 같은 국경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북부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은 그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여행은 참가자 부족으로 취소되고 기념품 가게, 식당, 쇼핑몰은 단 몇 달 만에 수익의 3060%를 잃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다. 그 도미노 효과가 필수 공공 서비스로 퍼지고 있다는 것. 많은 소도시는 경찰, 소방,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 재정 대부분이 소매세, 호텔세, 관광세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캐나다인의 발길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 인력 채용을 중단하거나 장비 교체를 연기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 캐나다인의 조용한 후퇴는 미국 내 수백 개 커뮤니티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전쟁이 아닌 오만한 외교가 충성스러운 동맹을 완전한 단절로 이끈 결과였다. 그리고 경제적 의존이 외교적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대가는
반드시 위기로 돌아온다. 미카의 위기, 동맹에서 적대 관계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던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지금처럼 심각한 균열을 맞은 적은 없었다. 원인은 이념 충돌도 군사 갈등도 아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색채가 짙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다.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단지 캐나다 경제를 해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외교 도발로 인식되었다. 오타와 정부는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무시하고 캐나다를 약한 공급국 정도로 취급하며 자국의 규칙을 강요하고 있다. 결과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닌 캐나다는 이제 미국 무역 궤도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으며 투자와 수출을 유럽과 아시아로 전환 중이다. 한편 캐나다 시민들의 미국 관광 상품 불매 운동은 부드럽지만 고통스러운 반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 지역 경제를 약화시키고 워싱턴의 국제 이미지를 직접 손상시키고 있다.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로 대체될 때 잃는 것은 단지 무역 협정이 아니다. 신뢰, 존중,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쌓아온 동맹의 유산까지도 사라진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캐나다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이 아닌 오직 자국의 오만과 근시안적 판단 때문에. $43억 달러의 손실, 무너진 이웃 간의 유대. 2025년 여름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쓰라린 전환점을 맞았다. 워싱턴이 이르는 것은 관광과 무역 수익 자사 43억 달러만이 아니었다.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신뢰였다. 캐나다 방문객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리조트는 텅 비었으며 수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지역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니다. 오히려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외교적 균열이다. 한때 캐나다는 미국에게 안정과 협력, 우호의 상징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함께해주는 이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일방적인 정책, 25% 관세, 모욕적인 발언의 압박 아래 오타와는 워싱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했다. 등을 돌린 것.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금전적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이면에서는 캐나다가 외교, 무역, 관광 정책 전체를 유럽과 아시아 등 뒷마당 취급하지 않는 시장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미국이 배제되는 미래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때 미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라 부르던 국가가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43억 달러는 단지 선불일 뿐이다. 진짜 대가는 초강대국이 스스로의 소프트 파워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뢰의 위기,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은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위기는 단순히 관세나 수십억 달러의 손실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더 깊다. 한때 미국을 친구로 여겼던 캐나다라는 국가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이다. 이제 많은 캐나다인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략에서 수익원, 엑셀표에 기재된 데이터 행일 뿐이다. 그리고 그 무시당하는 감정은 점점 거대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 정체성을 되찾고 진정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소셜미디어와 공적 담론에서는 이용당하는 충성스러운 친구 역할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는 캐나다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캐나다 제품 구매, 국내 여행 장려, 미국 영향권에서 벗어나자자는 구호는 이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한때 미국의 기회를 꿈꾸던 젊은 세대는 이제 자국 정체성을 추구하고 지역 가치를 기념하며 워싱턴의 영향에서 벗어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다.
경제 위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신뢰의 위기는 트윗이나 새 무역 협정으로는 복구할 수 없다. 한때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미국이 잃는 것은 단지 관광객이 아니라 존경, 공감, 그리고 오랜 동맹을 유지시켰던 호의다. 환영에서 경고로 금이 가는 미카의 국경. 단지 무역이나 관광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 간의 긴장은 이제 국경 자체로 퍼지고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이웃관계의 상징이었던 그 국경 말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미국 입국에 대한 공식 경고를 자국민에게 발령했다. 특히 미국 보안당국이 영장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전자기기를 검사하는 행위에 관해서다.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SNS 계정까지 정식 법적 절차 없이 검색, 복사, 압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엔 고위험 국가 방문객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모욕이다. 미국 국경에서 이러한 수상한 검색을 경험한 많은 캐나다인들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수시간 동안 억류되거나 정치적 견해에 대해 질문받거나 개인 비밀번호를 풀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의심의 땅이 되고 있다. 검색이 강화될수록 미국은 통제력을 잃어가는 초강대국의 두려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동맹을 위협으로 대할수록 미국은 오랜 친구들을 점점 더 떠나보내게 된다. 존중과 통제를 구분할 줄 아는 나라들로. 방향을 바꾼 캐나다인들, 여행이 곧 메시지다. 미국이 협력을 외면하는 동안 캐나다인들은 미국을 외면하고 있다. 시위도, 거센 반발도 없이 단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수백만 명의 뜻을 대변한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다. 밴프, 프린스 에드워드 섬,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 같은 국내 여행지는 사상 최고 예약률을 기록 중이다. 많은 리조트는 초여름부터 만실이며 수용 한계로 손님을 돌려보내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 관광객들은 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문화와 환대, 그리고 검문 대상이 아닌 손님으로 맞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습관 변화가 아니다. 하나의 선언이다. 모욕적인 발언, 일방적 관세, 침해적인 국경 검색 이후 캐나다인들은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지 않다. 한때 미국은 가깝고 익숙하며 편리한 자연스러운 선택지였지만 이제 캐나다인들은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며 계획을 바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단지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때로는 어디로 가느냐보다 거기서 어떻게 대접받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캐나다의 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무례함을 감수하면서도 그 휴가가 여전히 의미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 보세요. 미국이 직면한 어려운 방정식. 돈은 대체할 수 있어도 신뢰는 아니다. 캐나다의 보이콧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미국은 이제 단순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캐나다 관광객과 소비자의 지출은 수많은 국경 지역 주들의 생명선이었지만 그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잃고 있는 것은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중 하나라는 점이다. 어떤 경기 부양책도 신뢰를 대체할 수 없다. 어떤 마케팅 캠페인도 외교적 오만을 되돌릴 수 없다. 캐나다인들이 미국을 무례하고 지배적이며 계산적인 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관광이나 무역을 넘어 양국 관계의 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은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외교적 재시작이 필요하다. 양측이 강자와 약자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마주 앉는 것이다.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철회하고 열린 대화를 복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연장선이 아닌 자주성과 자긍심을 지닌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워싱턴이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균열은 캐나다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미국과의 동맹은 일방통행이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익은 엑셀표로 계산되고 우정은 전략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메시지. 캐나다는 시위나 외교선언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행동으로 저항했다. 사라짐. 그리고 지정학에서 초강대국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동맹이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는 일이다. 내 생각에 이것은 단순한 관광 보이콧이 아니다. 전략적 경고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이익을 존중보다 우선시한다면 언젠가 그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한때 함께하던 국가들조차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말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일까? 동맹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시대의 전조일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